신경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오. 자, 생태계 구성과 기능의 숙련 파트야. 숙련 파트는 너희들이 문제를 외웠던 개념들이 느닷없이 순서대로 안 나오고 막 섞여 있을 거다, 이 안에는. 근데 처음에 한 10문제 정도는 내가 이제 교과 위주의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모의고사 위주의 문제를 풀어볼게. 모의고사가 그나마 가장 이성적인데, 약간 좀 오버한 문제도 있긴 있어. 그런 건 내신에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내가 알려줄게. 잘 봐라. 1번부터 봐봐. 자, 어느 지역에서 습성 천이가 일어난다. 자, 얘들아, 습성 천이 말고 뭐 있었어? 우리가 천이를 1차 천이, 2차 천이로 바꾸지. 그지? 자, 그러면 습성 천이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양호라는 물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러면 땅에서, 초지에서 출발하는 건 뭐야? 무슨 천이라고 그래, 그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데 너희들은 그걸 무조건 잃어버리고 있구나. 습성의 반대말이 뭐겠어? 성습은 아니야. 알았어? 습성의 반대말은? 그래, 건성건성 공부하지 말라고. 건성천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빈 대지에서 시작되는 건성천이가 있고 습성천이가 있는데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자, 중요한 거요. 초원이라고 보이죠, 초원. 자, 이 2차 천이의 출발점이다. 알겠냐? 2차 천이는 어떤 때 생기는 거야? 자연재해. 알았어? 자연재해에서 생기는 거지. 중요한 건, 자, 관목림. 관목림이 어떤 식물들을 말했지? 관목림. 키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였지. 이거 산 높은 데 올라가야 볼 수 있어. 낮은 데서 보여. 높은 거 중턱 정도에 가야 보인다, 관목림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기역이라는 게 무슨 림 들어가야 돼? 양수림. 그 다음에 호남림이 섞여 있는 거지. 자, 마지막 니은이 뭐야? 음수림. 이걸 뭐라 불렀어, 우리가? 숲의 끝. 극산이라 불렀지. 시험에 맨날 나와, 이거. 알았지? 이거 다 통째로 외워버려. 알았지? 그래서 기역은 양수림이고 니은은 음수림이다. 맞는 설명이야, 이건. 수본 이후 관목림 단계로 천이가 이어진다 라고 했어. 그 수본 보이지? 다 채워졌단 말이야. 알겠냐? 자, 수본 이후 가의 어느 단계로 천이가 일어나겠는가 라고 불러봤어. 어느 단계로 들어갈 거 아니야? 수본 다음에. 맞지? 그치? 응. 어느 단계로 들어갈 것 같아? 관목림 단계로 직접 들어갈까? 여기가 다 채워지잖아. 채워지면 이제 지우류부터 출발하는 거야. 알겠냐? 건성천이는 일반적인 그 대지 위에서 얘들이 지유류부터 쭉 출발하잖아. 그지? 얘들은 여기가 다 채워진 후에 지유류 출발하는 거라고. 알았지? 관목림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간 A에서는 천이가 진행될수록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감소한다. 누구 때문에? 양수림, 호남림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맨 밑에 땅바닥에 도착하는 빛은 위에서 막 커있는 양수림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목이나 악교목층 있잖아. 이런 애들 때문에 빛이 차단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걸로 이제 그 빛의 세기로서 클 수 있는 생물, 그러니까 종이 진행을 할수록 다양화된다라는 거 명심해.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야. 다음 그 장에서 2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 케이스. 또 시작이다. 잘 보세요. 자, 두 기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의 종류를 나는 A종을 단독 배양했을 때를 이라고 해놨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 보이죠, 요거. 요 그래프로 요 구석구석 1부터 4, 4분면까지 다 채워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1, 4분면은 개체군 1하고 개체군 2가 모두 잘 큰다는 얘기야. 여기 해당되는 게 뭐였니? 상리공생이었어. 그치? 이해하니? 그 다음에 이쪽은 개체군은 잘 크는데 개체군 2는 잘 크는데 1은 못 큰다. 피식자, 포식자 관계지. 그지? 피식자, 포식자. 그 다음에 기생이라고 있지, 기생. 기생충들이 생활하는 거. 그 다음 요 디귿에 해당되는 데 있죠, 여기. 2, 4분면하고 4, 4분면. 여기가 똑같은 관계야. 다만, 누가 피해자고 누가 수혜자인지 그 차이이지. 알았어요? 그 다음, 여기 리을은 뭐냐? 경쟁 관계지. 대자 관계.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손해를 보지만 하나는 완전히 작살나는 거죠.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된다. 자, 여기 혼합 배양을 했을 때 A종과 B종이라고 써있는데 단독 배양을 하면 A종이 밑에 있어. 이건 같이 배양을 하면 더 개체수가 는다는 뜻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 니은은 뭐냐? 니은? 개체군 1은 플러스인데 개체군 2는 아무 이상이 없어. 이거 편리야. 알겠어? 편리. 알았지? 이런 것도 봐도 시험에 나오니까. 자, 기억 A종과 B종 사이에는 기억 또는 리을이 일어난다. 얘들아, 기억이 일어나나? 맞았어. 그치? 리을은 일어나나? 안 일어나. 경쟁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억만 정답이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개미와 진딧물 사이의 상호작용은 누구에 해당되지? 기억에 해당되는 거야. 상리공생.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는 상호작용은 리을이다. 이거 하나가 정답이야. 대규시. 이해 갔지요? 오케이.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것들이 잘 나긴 나와. 근데 이거 틀리는 사람 없다는 거 명심해. 문제는 되게 복잡한데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가 무엇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생물적 요인에 해당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 B 같은 애들은 이제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 기억니은이 포함된 이쪽 지역. 사실은 이제 생물적 요인이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보통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지. 그때 기억이 이렇게 가는 거 오른쪽으로 이걸 뭐라 부른다고? 작용이라고 불러. 알지? 요것도 작용이야. 니은에서 이쪽 생물적 요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나 니은 쪽으로 나가는 건 반작용이 해당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기억 니은이 누구 중에 하나라고? 물과 빛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 여러분들 잘 기억해라. 빛이 생물적 요인이 쓸 수 있는 거냐? 물론 반딧불이 같이 ATP를 써가지고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 기억이 빛이란 얘기야 지금. 알겠어? 그러면 니은은 어때? 얘들은 어때? 물은 나갈 수 있지. 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다. 알겠지? 증산작용 이런 걸 통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요런 관계를 묻는 말이야. 자, 기억 보자. A의 광합성, 억세살이라는 광합성에 기억이 이용되고 A의 세포호흡 결과 니은이 생성된다. 이거 어떠냐? 올바른 말이잖아.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빛이 흡수되고 광합성을 이용하려고. 그치? 근데 광합성을 결과물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되잖아. 그치? 너희들 이게 광합성과 호흡이라는 차이인데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런 말 있잖아. 지금 이거 물질 대사를 통칭하는 말이야. 기억은. 그러니까 광합성만으로 수증기가 발생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서 빛이 흡수되고 그렇게 흡수돼서 포도당을 합성하면 걔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뭐를 내보낸다? 수증기를 내보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A의 세포호흡결과 니은이 생성된다. 이거 맞는 표현이야. 오케이? 다음에 버섯과 곰팡이는 모두 C에 속한다. C가 누군데?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중에 여기 다 있네. 얘들이 소비자일 거 아니야. B가 1차, 2차, 3차. 이게 생산자고. 그럼 얘는 누구야? 분해자겠지? A에서 B로 유기물이 이동한다. 뭐를 통해서? 피식작용을 통해서. 알겠지? 그래서 피식량 자체가 엿이나 메뚜기의
뭐가 되는 거야? 총 에너지량이 되는 거야. 피식량 자체가. 알겠지? 그것들 보고 그거 다 맞는 말이다 이건. 다음에 4번 동일한 문제니까 넘어가고 5번 뭐 작용과 반작용 관계니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잘 풀 수도 있는데 나는 뒤에서 알려줄게. 여기 5번에 디귿 한번 읽어볼까? 디귿. 호랑이가 배설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것은 다에 해당된다. 다가 뭔데? 지금 A와 A. 그러면 이건 무슨 관계냐? 야, 호랑이. 그 다음에 까치도 그래. 까치. 메기. 문어. 공통점 뭐야? 맛있다 이러지 마. 호랑이 맛없어. 뭐지? 단독 생활을 하는데 자기 먹이 영역이 있지. 그잖아. 그걸 뭐라고 불렀어? 개체간 상호작용에서. 텃세. 이 텃세를 부리는 거. 아니, 공부 아직도 안 했어? 야, 얘는 2번만 풀면 100점 나온다 했지, 내가 분명히. 2번을 안 푸는구나, 아주. 우리 니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몇 학번이지? 홀수냐? 네. 너네가 홀수야? 2000년 들어서 바뀌었나? 홀수 학번들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 바뀌었지, 학교. 그치? 너네 때 공부 그렇게 안 하지? 니네 선배들 학교 잘 갔지? 니네 때 망칠 거지. 왜 이렇게 안 해, 이거를. 쉬워서 안 하고, 어려워서 안 하고. 언제 할래? 공부 좀 해. 알겠어? 니네 바로 시험이지? 12월 며칠 날 시험이야? 6, 7? 한 달 남았네, 아직도? 아유, 충분하네. 놀아. 오케이? 바닥을 주셔야 돼요? 아니, 너무 느긋해갖고 나는 한 달 남은 줄 알았지. 헛새도 모르고, 진짜, 다다음 주 시험 보는 애들 맞아. 지금 이거 다 풀고 막, 기초는 다 풀었어? 네. 진짜로? 기초를 다 풀었는데 텃세를 몰라. 큰일 났네. 텃세 말고 뭐 알아? 아는 거 얘기해봐. 걸리는 놈 오늘 사용. 자, 이 중에 도망가 빨리 오징어 게임 하자. 자, 텃세. 그 다음 하극상? 가족생활. 그 다음 가족생활하면 또 생활 하나 딱 나오잖아. 그지? 네, 사회생활 혼자 다 해버리네. 아이고 세선 어떡하라고. 그 다음 리더제. 자, 살아남았어. 왜 계급제 그러지? 왜? 배급제. 그지? 순위제지. 순위제. 그치? 공부 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낭비다. 자, 다음 이건 됐고. 야, 이런 문제가 나온다 니네들. 알았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내신에서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냥 등한시하지 마. 자, 엘니뇨 현상 니네가 뭔지 알아? 모르지 뭐. 엘니뇨가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건 알지?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 거야? 겨울에 일어나는 거. 쓸데없는 건 잘 외워요. 생명에 관계되는 거 외우라고. 자, 지금 갈라파고스 군도 바다 평균 온도가 18도씨이지만 엘니뇨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바다의 온도가 약 32도씨까지 높아진다. 사실 이 갈라파고스 군도 위치가 적도지방은 맞아. 근데 왜 평균 온도가 18도씨란 말을 쓰냐면 겨울이라 그래. 이게 얘들한테는 겨울이야. 바람이 세서, 북풍의 계열이 바람이 세서 동태평양에 있던 물 자체가 해류를 따라 뜨거운 물이 저쪽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쪽으로 확 몰려가거든. 남아메리카 쪽을 동태평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호주 위쪽에 북태평양 쪽, 높게는 괌, 낮게는 인도네시아, 발리 이쪽 있잖아. 이쪽까지를 서태평양이라는데,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북태평양 쪽에서 이 난리 흐름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이게 북풍 계열의 바람이 셀 때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약해지면 이 난리가 일로 안 가고 여기서 머물러 온도가 확 높아진다고. 니네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기류가 생겨서 비가 와요. 원래 비는 이쪽에서 와야 돼. 이모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가뭄이 오고 이쪽은 비가 와버린단 말이야. 이런 걸 이상기후 현상이라 하는 거야. 바다 이구아나의 먹이인 녹조류나 홍조류가 사라지고, 이건 무슨 말이야? 사실 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얘들이 물이 이를 쭉 밀려가면 이쪽에 해수면이, 바다는 액체라는 거 명심해라. 물이 이를 밀려나면 이쪽은 높아지고 이쪽은 낮아져요. 그럼 밑에 있는 연한 용숙류가 올라온단 말이야. 차가운 물이. 그래서 여기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게 되는, 그럼 뭐가 형성되겠냐? 엄청난 우리 서해안에 일어나는 거, 동해안에 일어나는 거. 조경수역이 만들어진다. 그래. 다 아는데 지금 나한테 반항한 거네, 이것들이. 그치? 지금 꾸역꾸역 다 알아요, 보면. 상식이란 말이야, 이런 게. 이거 까나리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잡히고, 그건 그 산소량이 많아져서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그것들을 먹으려는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그래서 고깃들도 몰려드는 거거든. 근데 얘가 사라져버리면 바다 이구아나가 잘 서기지 못하는 갈조류만 남게 돼요. 바다 이구아나. 이렇게 좀 슬프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지? 결국 얘가 죽는다는 얘기야, 지금. 알겠어요? 자, 그러면 기업,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는 모두 소비자다. 얘 이거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내 작살난다. 먹이 피라미드에서 맨 밑에는 몇 차 소비자냐? 그래, 생산자야, 이거. 명심해. 그리고 바로 윗단계가 1차 소비자고, 그치? 그거 진짜 어떻게 날라가.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이 말에 홀랑 넘어가면 안 돼요. 얘들은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야. 알겠지? 바다 생태계란 말이야. 자, 기억은 비생물적 요인 중에 온도의 영향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읽어보면 알겠지? 문맥상. 그치? 왜 이런 애들은 온도에 민감할까? 어류도 그렇고요. 니네 집안 형편상 키워봤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 바다 물고기 같은 거 키워본 적 있어? 진짜 뼈까지 다 보이는, 고춧가루만 딱 풀면 매운탕 될 만한 애들을 딱 놓고 막 키우는 애들 있다고. 되게 비싸거든, 그것들. 알겠어요? 한때 니네들 그거 많이 키웠었잖아. 흰줄 있는 애. 뭐냐, 니모? 구피? 민물고기고. 니모라는 거 되게 많이 키워봤잖아. 그지? 흰동가리 뭐 이런 애들. 걔들 수온 안 맞추면 그냥 죽는 거 알지? 염분하고. 수온이 그 생명체 속에 있는 누구? 효소의 적정 온도에 그 범위가 되게 작아. 난료종들이. 알겠어? 그래서 수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아니면 수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그냥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온도에 민감하다고. 그래서 온도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이제 맞는 설명이 될 거야. 이 문맥상으로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기억의 원인이 되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예이다. 어떨 것 같아?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고 곰이 겨울잠을 자는 거. 곰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해? 먹이 같은 것들이 많이 차지하겠지. 곰은 이제 자기가 겨울잠을 자는 동안은 그 환경 자체가 되게 혹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먹이가 많이 없으니까 차라리 자기의 몸을 굉장히 온도를 낮춰서 소비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 내내 엄청 처먹잖아. 그죠? 그 겨울잠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 니네 오늘 아침 열심히 먹었다고 내일까지 굶을 수 있어? 근데 걔들은 그래. 그게 진화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생명체들이 온도가 너무 떨어지게, 특히 변온동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뱀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겨울잠을 자야 되거든. 빛의 양이 약하고 온도가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된다. 알겠지? 그냥 내용은 너희들이 전혀 혹은 뭐 조금이라도 알 바 있겠지만 전혀 생명하고 관계없는 내용 같은데 여기서 한쪽 면에서 요구하는 걸 운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작용. 알았죠? 작용에 대한 걸 물어본 거다 이건. 다음 됐고 이것도 작용에 대한 문제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한번 맞춰볼래? 물, 빛, 온도 중에 하나인데 국화는 가을에 꽃이 핀다. 하나는 뭐에 해당될까? 니네들 민감하지 않은 어떤 거에 정확하게 딱 답이 안 들어오는 것들은 바로 밑에 바로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나는 뭐겠냐? 선인장 저수 조직. 그래, 그럼 야 불의옥잠이라는 것도 있지. 니네 배웠잖아. 불의옥잠은 무슨 조직이 발달했어? 풍부 조직이라는 거, 그지? 물 통과하는 거. 그렇게 뿌리는 되게 짧잖아, 또 불의옥잠은. 그러니까 뿌리는 길 필요가 없고 물은 많으니까 주변에 물의 양을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지? 그 조직이 발달했지. 선인장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둘 수 있는 저수 조직이 발달했다. 이거 나는 물이겠지. 온대 지방의 화력수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된다. 왜? 왜 단풍이 될까? 무엇 때문에? 국화는 왜 가을에 꽃이 필까? 가을에 꽃이 피는 애 국화 말고 또 누구 있어? 그렇지. 은근 그죠.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알았어요? 이런 애들은 왜 가을에 꽃을 피울까요? 그죠. 가을이 적당하니까 그죠.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빛이 일사량. 일사량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사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경우도 약간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꽃을 피우는 그 식물들은요 일사량이에요. 장일 식물이냐 단일 식물이냐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가는 빛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다는 이제 뭐겠냐? 온도겠냐? 온도 나오겠네. 온도. 그치? 요런 것들로 해석을 하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괜찮은 문제가 어디 있을까나? 11번 잠깐 가봐. 그래프 문제를 잘 보자. 이 그래프 문제를 내려가 질문해 오면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자, 어떤 육상 생태계에서 상호작용하는 A와 B 중에 개체수 변화인데 지금 A라고 쓴 애가 저 위에서 개체수가 좀 많은 애들을 A라고 부르고 B가 개체수가 적은 애들이야. 밑에 있는 애들. 그러면 지금 상호작용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개체간이야 분집간이야? 어디 상호작용을 말하는 거야? 니네 개체간 상호작용과 분집간 상호작용의 큰 차이는 뭘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리더들, 소디제, 가족생활, 사회생활,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다 개체간 상호작용이야. 뭐지 그럼? 같은 종. 군집간 상호작용은 서로 다른 종이거든. 그때 A하고 B를 보면 이게 어떤 관계인 것 같아? 이 그래프 자체가. 더군다나 A를 1차 소비자라고 했어. 그럼 초식동물일 거야. 그럼 B는 뭘까? 육식이겠지. 피식, 포식 관계야 이게. 알겠어? 그럼 누가 포식이야? B가 되는 거야. 되냐?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피식, 포식 관계, 뭐 눈신, 토끼, 스라소니 이거 외워야 된다. 알았냐? 그래프 잘 나오니까. 그래서 11번에 보면 기억에 대한 뭐 언감생심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야. 생산자다. 거짓말이야. 무조건 생산자라면 얘들아 A보다도 밑단계잖아. 그지? 1차 소비자라고 써놨으니까 A를. 얘는 더 많은 양이 있어야 돼. 훨씬 많은 생산량이 있어요. 개체수가 훨씬 많고. 기업 주관에서는 A의 개체수가 감소함으로 B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원인이 뭐라는 거야? 원인이 먹이야, 먹이. 알겠지? 먹잇감이 줄면 그 먹이를 주로 하는 종결생물들도
준다. 니은이 가장 정확한 답이야. 디귿 T일 때 봐봐. T일 때 A와 B의 출생률 분의 사망률은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와 B는 T일 때 다 개체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럼 뭘 말해?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어떻다? 많다는 얘기야. 1보다 작다는 얘기지. 이 분수 잘 나온다. 알았지? 정답은 니은 하나뿐이야. 그 다음에 12번 잠깐 보고 가. 자, 헷갈리지 않게 이런 문제들은 다 이렇게 보여줘. 사회생활, 상리공생, 포식과 피식 중 하나다. A하고 C는. 됐지? 그럼 요 세 개의 상호작용 중에 개체 간 상호작용이 하나 있어. 누구냐? 사회생활을 내는 거야. 사회생활. 알았어? 상리공생이나 포식과 피식은 군집 간 상호작용이야. 알겠어? 서로 다른 종간. 자, 기억에서 디귿 중 두 가지가 뭔가 봤더니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일어난대. 근데 여기 밑에 보기로 보여준 게 순이제가 같은 종이잖아. 개체 간 상호작용. 그 순이제랑 같은 걸 봐야지. 누구는? 사회생활을. 적어도 하나는 같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체군 모두 이익을 얻는다. 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누구겠냐? 상리공생이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상리공생 하는 애는 이 셋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A, B, C 중에 봐. OXX를 쭉 봤는데 지금 보면 순위제건 보지 마시고 유일하게 하나만 O를 가지네. 이건 상리공생만 O를 가질 거 아니야? 여기 니은이지 보니까. 그치? 그럼 니은이 상리공생이겠구나. 고로 A가 상리공생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종 개체사에 일어나는데 순위제는 사회생활은 누가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지. 사회생활은 누굴까? 순위제에도 O가 있잖아. 그럼 같이 O가 있는 애가 B가 있지. 그지? B가 바로 사회생활에 해당되는 애. 알았어? 이렇게 되므로 C는 뭐라고 할 때 포식과 피식 중에 하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찾아가는 거야. X가 많고 O가 많고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니들한테는 까칠할 수가 있으니까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12번 문제에서 원하는 거 보자. 일개미가 시종개미, 청소부개미 이거 누구야? 이거 사회생활이지? 사회생활 B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말미잘과 흰동갈이 뭐 하는 거야? 서로 상리공생이지 얘들은. 그렇지? 그 다음에 힘의 강약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는 것은 기억에서 디귿 중 나에서 빠진 특징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봐봐. 피식, 포식 없지? 그지? 오케이? 그리고 서열이 정해진다. 순위제, 순위제는 나에서 빠진 특징에 해당된다. 그렇겠네. 여기 뭐 쭉 빠져 있으니까. 그죠? 여기 X라고 친 것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지금 디귿 하나만 정답이 되겠네. 알겠죠? 다음은 여러분 이런 걸 뭐라 불러요? 13번 같은 애들을 뭐라 부르지? 분서라고 하죠. 분서. 그죠? 솔새들의 분서도 있고 나무에서 그죠? 이렇게 지금 은어하고 피라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것도 뭡니까? 군집간 상호작용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 잘 보십시오. 다음에 15번 가봐요. 15번. 아니야 잠깐만. 야 14번 보고 가. 그냥 보고 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걸 정확히 막 구하려고 달려드는 애들 많거든. 생명은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아. 물론 서술형에 숫자를 적어 넣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자, 지금 이 14번 문제를 한번 싹 훑어봐봐. 자, 보면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잖아. T1, T2일 때 시기야 서식지 면적과 종 AD의 개체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서 봐라. 중요한 건 우리가 군집 그러는 건 군집간 상호작용이라고 말하는 건 서식지가 동일했을 때 쓰는 말이야. 알았어?
같은 서식지 안에서 생활하는 애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시기만 다를 뿐 A, B, C, D는 같은 생활 영역권 안에 있는 애들인 거지. 알았지? 이런 애들이 뭐라고? 군집이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 B와 D는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다. 이거 얘들이 되게 착각한다니까. 같은 군집이야. 알았어요? 군집 간 상호작용이잖아요. 군집이라는 건 뭐 관계라고 했지? 서로 다른 종. 알겠어? 서로 다른 종이 같은 서식지를 공유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기억 같은 경우는 틀린 거야. 알았어? 명심해서 알아도.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T1일 때와 T2일 때 B의 밀도는 서로 같다라고 했거든. B의 밀도가 서로 같대. 가만히 봐봐. 잘 봐. 얘 개체수가 지금 48개인데 얘는 60개야. 근데 면적이 100이라고 써놨어. 근데 밀도가 같으려면 T1일 때 시기의 서식지 면적은 100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추론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밀도 A와 C의 밀도는 모두 T2, T1일 때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면적을 작게 놓고 디귿을 풀어보면 문제가 풀리겠지. 왜? A, C를 보니 그 개체수 자체가 C는 별로 변하지도 않았어. 근데 서식지 면적은 여기가 T1이 적다는 걸 누구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한 거야. B의 밀도로. 알았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T1일 때가 밀도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치? 이거 이해할 수 있지? 니은 한번 봐봐. AD의 분포 비율. 비율 한번 잘 봐봐. 분포 비율.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균등하다라고 했는데 요 D를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쉽겠지. D. 어떻대? T2일 때가 좀 더 균등해 보이죠? T2일 때가.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답은 디귿 하나만 답입니다. 갔다 와요. 소프 왔다는 얘기지? 여러분 잠깐만 17번 잠깐 봐요. 아니다 15번부터 보고 가죠. 15번 또 방영구법도 굉장히 소질문한다. 방영구법 한번 봐봐. 자, 방영구법을 이용한 식물군집 A와 B의 조사 결과입니다. A, B의 조사에 사용한 방영구는 같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A에서 식물종 기억 디귿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에요. 표는 B에서 종 기억 디귿의 개체수와 출현한 방영구의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봅시다. A에서와 B에서 A는 그림으로 표현해 줬고요. B는 표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해 갔죠? 그리고 조건에 보면 A, B 조사에 사용한 방영구는 같다고 했어요. 그럼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면적은 몇 제곱미터로? 1제곱미터로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푸는 거야. 이런 건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로 바로 들어가세요. 요구하는 답만 찾으시면 되니까. A에서 우점종은 디귿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A 찾아봐요. A를 보시면 우점종을 찾는다. 우점종은 상대값이 큰 애들이잖아요. 상대밀도, 빈도, 피도. 근데 내가 뭐는 안 나온다 해서 잘. 피도는 잘 안 나와. 알겠어? 피도는 개체의 크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다 일일이 주어져야 되거든. 피도는 안 나오고 빈도는 좀 알아둬야지. 이제부터 찾아보자. 얘들아. 기억 보이지? 기억. 네모난 애. 여기 네모난 애가 방향구 한 박스 안에 2개 이상 들어있는 거 있나 봐봐. 네모가. 있니? 없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빈도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 밀도라고 하는 숫자를 가만히 봐봐.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숫자분의 얘가 차지하는 숫자잖아. 그치? 박스를 차지하는 숫자. 근데 밀도는 뭐야? 이 면적당 얘의 개체수잖아. 근데 그럼 방향구 숫자나 개체수나 똑같겠지. 그치? 지금 네모는 방향구 하나에 한 개씩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구 숫자나 얘 개체수나 똑같을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런 것들은 세기 쉽죠. 그럼 요 개체수만, 요 박스 숫자만 세더라도 빈도값하고 밀도값이 비례한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동그라미를 한번 보세요. 요 니은 동그라미, 시커먼 동그라미.
얘도 말이에요. 박스 하나당 시커먼 동그라미가 한 개씩 들어있는 걸 볼 거예요. 맞죠? 그런데 기억만은 못하죠. 맞죠? 기억만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은 두 개씩 들어있는 애도 있고 거의 대부분 한 개씩 들어있는데 기억만은 못하죠 또. 맞죠? 방형구법이나 그 밀도 숫자를 세더라도. 맞죠? 그래서 우점종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점종을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밀도가 상당히 많네. 이 새끼 두 개씩 들은 애가 두 칸이네. 야 기억이 총 몇 개인가 여기다 세봐. 맨 밑에 줄에 둘, 셋, 여섯, 여덟, 10개다. 맞냐? 기억 10개. 니은은 밑에 줄에 둘, 하나. 아 승길라 이거 세우고 있네. 셋, 여덟. 9개다. 그지? 니은은 9개. 그 다음 요 제일 작은 점을 세보자.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네. 11개네. 그치? 맞죠? 그러면 이제 박스 숫자를 해봐요. 박스 숫자. 기억은 박스 숫자가 몇 개겠어요? 그 개체수랑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은 일단 우리가 우점종을 찾는 거니까 디귿을 찾으세요. 니은은 탈락이잖아 일단. 그치? 디귿을 한번 찾아요. 박스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네. 8개. 그쵸? 이거 직접 계산해야 되겠다. 응? 왜 그러냐면 빈도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도도 계산을 해서 상대값을 구해가지고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 기억 같은 문제를 낼 때는 확실히 표가 확 나는 건 애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게. 근데 이게 애매하게 놨어요. 답은 니은은 아니에요. 우점종이 니은은 아니라고. 기억 디귿 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디귿이면 대박이에요. 왜? 상대밀도 다 보여야 돼. 시간 엄청 걸립니다. 기억 하나로. 알아요? 밀도는 금방 구한다니까 여러분들. 숫자 센 거. 그러면 상대 밀도는 지금 누가 제일 커요? 디귿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죠? 제곱미터다. 이제 상대 빈도수를 찾아야 돼. 빈도수. 여기 빈도수 총 몇 개예요? 분모는 똑같을 겁니다. 지금 분모 값은 똑같을 거예요. 전체 방형구 숫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차지하는 방형구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걔가 얼만큼 차지하느냐를 찾아야 돼요. 그럼 기억하고 디귿이 지금 계속 싸울 거야. 알았니? 그래서 그 상대값을 더한 값이 누가 더 크냐? 이거 찾으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럼 찾아볼래요?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한번.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나오긴 어려워요. 야 근데 니은을 봐도 그러네. 기억의 상대 밀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거 니은은 확실히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왜? 니네 그 B 봐봐. B 개체수가 5개고 기억이 5개고 니은이 7개고 디귿이 13개래. 개체의 숫자가. 그렇다면 상대 밀도 자체가 A에서가 B에서보다 클까 작을까? 상대 밀도 자체. 이거 다 구해서 풀어야 된다. 지금 B는 상대 밀도 어떻게 구해야 돼? 원래 1제곱미터 분의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B는 거기 나온 숫자대로 푼다면 전체 개체수가 몇 개야? 몇 개냐고? 25개지. 그 중에 몇 개 차지? 5개. 5분의 1이야. 상대 밀도가. 그럼 우리 위에 있는 거 찾아봐요. 위에 있는 애. 얘는 전체 개체수가 아까 몇 개 나왔어? 30개. 그 중에 몇 개? 몇 개? 10개지? 그럼 30분의 1이야. 30분의 13. 그럼 3분의 1일 거 아니야. 그게 상대 밀도야. 그렇다면 기억의 상대 밀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A와 B에서 상대 빈도분의 밀도가 가장 큰 동은 A의 디귿이다. 이거 다 구해야 된다. 와, 15분 나오면 니네 진짜 시간 다 뺏긴다. 알았어? 이거 다 구해서 나타내야 돼. 적어도 이거 3분짜리 문제야, 이 문제가. 한번 풀어봐. 알겠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17번 잠깐 가봐. 17번. 니네 이런 그 연 강수량하고 연 평균 기온하고 그림 보이지? 여기서 A, B, C, D 이 중에 잘 들어. 툰드라 누구야? 일단 기온이 어때야 돼? 툰드라지 여기. 떨어야지. 그 다음에 강수량은 적어야지. 초지잖아, 초지 거의. 그지?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 저 끝에 오른쪽 부팅이 2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다면 사막은 어떨까? 그렇지. 일단 사막은 연 강수량이 줄어야 돼. 그러니까 맨 아래쪽. 다음에 이제 봐라. 열대 우림은 누구야? A에 해당되겠지. 비도 많이 오고 온도도 높고. 그지? 그 다음 너희들 화력수하고 침엽수 중에 누가 강수량이 높고 온도가 높아? 화력수지. 그럼 누구야? C. 그러면 침엽수는 누구다? D. 이렇게 찾아가도록 해라. 알았지? 다음 18번 잠깐 가봐. 이거 잘 봐요. 18번 문제에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봐라. 총 생산량과 호흡량, 순 생산량 기억나지? 첫 번째 케이스로 이런 그래프를 본 거 기억하지? 여기에 호흡량이라는 거 있었고 순 생산량이라는 게 있었잖아. 여기 안에 피식량 들어있고 그 다음 뭐 있었어? 생장량 들어있고 그지? 또 뭐 있었어? 고사량 들어있고. 기억나니? 이게 첫 번째 우리한테 보여준 그래프고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떤 거였냐? 이거 기억하냐 이거? 이런 그림? 기억해 이거? 여기가 총 생산량이었고 이게 순 생산량이면 요 차이가 뭐라 그랬어? 호흡량이었다. 이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야. 케이스 3. 자기네 학교에서 이 그래프 배운 학교 흔들어봐. 이 그래프 배운 학교. 기억나 안 나?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거야. 세로축이 사실은 CO2 유통량이야. 다시 말해서 위축은 CO2 방출이고 여기 CO2 흡수 위쪽이 흡수량이 흡수량. 여기가 방출량이거든. 그래서 0이라고 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봐라. 여기까지가 이게 총 생산량이야. 여기. 알았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있지? 요게 호흡량이야. 호흡량. 그럼 요 위쪽에 해당되는 게 뭐가? 순 생산량이야. 이해 갔어요? 이런 그래프.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요 가로축이 빛의 색이거든. 여기가 보상점이라는 것이야.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똑같아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 기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점. 알았지? 그럼 요 보상점이 뭔 뜻이냐고? 너희들이 밥 한 공기 먹고 하루 종일 숨 쉬고 그냥 누워있는 데만 쓰는 에너지라면 그 한 공기만 먹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 쓸데없는 데다 하면 죽는 데. 그지? 그러면 요 지점 있죠. 봐.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 요런 걸 뭐라 그런다고? 광포화점이라고 그러죠. 광포화점. 그래프가 그걸 말해줘. 그래서 너네들 보면 여기 있죠. 요거 값. 요거 값이 작은 애들.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양이 크다는 거냐? 호흡량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런 애들이 모두 커? 광합성이 상당히 커. 얘네들이 양지식물이라고.
광과점이 좀 크다 이거죠. 양지식물. 그럼 저 B 같은 애들은 음지식물, 양지, 양역. 알겠어? 음지, 음역.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보더라도 양지식물은 소음량도 크고 그 다음에 수온 생성량도 크고 보상점의 값도 크다라고 보면 돼. 알겠죠? 보여지지 저 그래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같이 잘 봐도 얘들 둘은 그냥 하나만 나오거든 시험에. 얘들은 두 가지 개체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좀 외워두는 게 좋아. 뒤에서도 몇 번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 천인 과정을 슬쩍 집어넣었거든 여기에다가. 니네 니은이 극사인 건 알고 있잖아. 니은이. 그지? 음수림. 맞잖아. 그럼 저 A, B 중에 누굴 것 같아? B야, B. 니은이 B라고. 그럼 기억은 누구에 해당되고? A에 해당되고. 그리고 양엽식물, 기억, 음엽식물, 니은. 여기 하나 더 첨가한다면 양엽식물은 입이 두껍다.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조직 같은 건 배우지 않았잖아. 그죠? 표피 조직, 그 다음에 뭐 울타리 조직, 이런 조직을 배우진 않았지만 잎이 두껍다는 건 엽록체가 많다는 얘기야. 알겠어? 잎이 얇다는 거는 이제 엽록체 숫자가 좀 적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양지식물, 양엽식물이 입이 두껍고 음지식물, 음엽식물이 입이 얇다는 거 명심해. 알았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소나무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소나무. 양엽식물이야. 소나무도 햇빛 많이 받아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파리가 두껍지 않던데 침엽수니까 그러죠. 침엽수니까. 알겠지? 다음에 B는 기억 단계의 우점종이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B라고 하는 건 무슨 식물이에요? 음지식물이잖아. 그럼 기억 단계라면 양지식물이 출현할 텐데, 그죠? 양수림이 출현할 텐데 이건 말이 안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표는 2차 천이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음부터 출발했으니까 맞는 말이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잎의 평균 두께 A가 B보다 두껍습니다.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빛이 약한 곳에서는 A보다는 B가 더 잘 자라죠. 음지식물이니까. 맞죠? 됐습니다. 넘기세요. 여러분 20번 있죠? 20번, 24번 두 개 지금부터 푸세요. 20번, 24번 빨리 푸세요. 그만. 20번의 답 몇 번? 20번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뭐 이렇게 다 맞췄죠? 24번의 답은 3번이요. 2번이요. 2번. 됐어요?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면 24번 금방 풀겠지? 자, 이제 20번은 질문 없죠? 편리공성 같은 거 다 알겠지? 뭐만 좀 알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겠어? 예문. 아, 이런 것들이 편리공성이고 이런 거, 빨판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 알겠니? 자, 그렇다면 22번 한번 가봐요. 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제 깊이에 따른 이런 거 있죠? 높이에 따른 나무들, 깊이에 따른 것들. 자, 보세요. A에서 C는요,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얘들은요.
자, 근데 가만히 보시니까 옆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림 학교에서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 있죠? 근데 이 그림 잘 봐두시라고요. 보시면요 청색광, 황색광, 적색광인데 지금의 물속으로 투과량이에요. 투과량 보니까 파장이 좀 짧은 청색광이 많이 깊숙이 들어간 거 볼 수 있고요. 적색광은 어때요? 조금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 알겠죠? 자 봅시다. 수심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것은 반작용의 예의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반작용이 뭐 원인이 누구예요? 반작용의 원인은 생물이에요. 생물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빛 때문에 그런 거죠. 빛 때문에. 그러니까 작용의 예예요. 작용의 예. 다음 B는 갈교류로서 파장이 660 나노미터인 빛이 없으면 죽는다. 여러분 660이 지금 누굴 것 같아요? 적색광입니다. 적색광. 그쵸? 적색광이면 A 지역에 해당되는 애들이 제일 많이 분포하거든요. 그러니까 B가 갈교류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라고 쓰면 좀 니네 속을 거 아니야? 600 나노미터 빛이 없 이러면 속겠지 니네가. 600까지 들어오는 애들이 여기니까 요 황색광이잖아. 600 나노미터가. 알았어? 사실 니네가 이 그림을 뭐라고 할까? 색깔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어. 근데 다 시커멓게 나오잖아 니네한텐. 그러니까 뭐가 좀 있으면 좋겠냐? 사전 지식. 적색광, 그 다음에 청색광. 아니 이런 지식만 필요하겠다. 니네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간색 옆에 있는 색깔을 적외선이라고 불러.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하잖아. 보라색 옆에 있는 선을 자외선이라고 불러. 어떤 거 맞으면 얼굴 타? 자외선이지. 아 그러면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약하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적색광이 파장이 좀 긴 애들이야. 그래서 장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 뭐 빨주노초 파남 보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서 보통 가시공선은 700에서 400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사전 지식을 알면 아 적색광이 제일 파장이 길어서 파장이 긴 애들은 잘 투과를 못해. 멀리는 갈 수 있지만 투과를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A가 여기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A는 이쪽 계열의 파장을 흡수해서 사는 거야. 흡수한다는 게 뭘 의미하지? 그걸로 광합성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적어도 이 깊은 수심에 사는 C 종류는 파장이 작은 걸 이용하는 거지. 근데 그것만 이용하냐? 아니지. 저 위에 있는 걸 다 이용하는 거야 얘는. 여러분들 생트를 가면 알겠지만 이러면 엽록소, 알파, 베타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런 애들을 다 갖고 있는 애지만 A는 장파 계열의 그 흡수 세포만 갖고 있는 거지. 알았어요? 이런 건 다 작용이야. 알았니? 그래서 B 갈교류가 B가 누군지 뭔지 모르겠지만 B를 보면 660 나노미터의 빛이 없어도 누구? 600 나노미터 빛으로 얘는 살 수 있는 애인 거지. 알았어요? 다음 수심 40m에서 홍조류인 C의 수는 녹조류인 A의 수보다 많다라고 했거든요. 40m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심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홍조류 같은 경우는 470 나노미터의 그 수로 빛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알겠어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쓸 수 있겠죠. 잠깐 시간을 주면 좋은군요. 큰일 났네. 야, 몇 분 남았나 봐봐. 20분. 다행이네. 자요. 깨워줄게요. 20분 있다가. 선생님 되게 쿨하죠. 그죠? 일어나 보면 저 공중에 매달려 있을 거예요.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지금만 정답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녹조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갈조류, 홍조류인 걸 모르더라도 알았니?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읽다 보면 다 나와요. 얘들한테 파장 물어보겠어요 설마? 알겠어? 이건 상식이라는 거죠. 파장이 짧으면 투과력이 좋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명심하세요. 녹색 식물은 광합성에 녹색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우리가 보는 색깔은 다 반사가 된 색깔이라
녹색의 빛은 광합성에 이용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적색광, 청색광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많이 하거든요. 알았지?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그 다음 여기 듣고 그 다음 25번부터 32번 중에는요 32번 가보세요. 29, 30, 32번을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29, 30, 32번. 29번 내가 풀어보라는 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80% 이상인 애들이에요. 자, 29번 풀었다고 생각이 돼요. 29번 정답은 4번이에요. 질문. 자, 이제 30번 푸세요. 시작. 그만. 풀었어요? 다시 20초 더. 뭘 쳐다봐 인마. 됐어. 풀었어요? 손가락 펴내봐. 몇 번? 손가락으로. 몇 번? 됐어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시간이 흐르면서 밀도가 커지면서 무엇이 증가한다? 환경저항 증가한다.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게 키포인트니까. 자, 이제 32번 가봐요. 여러분, 이 문제에 개체수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다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거를 보면, 개체수를 보면 꼭 뭐가 나오냐면 요거 나와요. 사망, 출생. 이거 맨날 나오거든요. 알았지? 야, 이렇게 일정하다는 건 뭘 뜻하냐? 태어나는 애들도 없고 죽는 애들도 없다. 이 뜻인가? 아니야. 똑같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여기 봐봐. T1 요 구간에 T1 구간은 무조건 누가 많다? 출생 개체수가 많다는 얘기고, 알았니? T2는 뭐야? 사망 개체수가 많다는 뜻이고, 이런 뜻이라고. 이해가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 환경 저항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개체군 자체는 여기 와서 이제 적응을 한 거야. 이해가요? 여기까지 환경 저항을 계속 봤다가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을 봤을 때 제가 얘만 좀 해보세요. 니은, OX 중에 누구예요? 니은, OX. X. 밀도가 커질수록 환경저항 커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저항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왜 이런 문제를 금방금방 풀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보고 오지 않았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그게 다 구해야 풀리는 문제가 있다니까? 거기서 시간 다 뺏긴다고. 그러니까 여기 마냥 쉬운 데는 아니야. 이거 어떤 문제 정도는 금방금방 패스하고 지나가야 된다. 디귿 어떤가 봐봐요. 디귿. OX. 이게 일정한 서식지 안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디귿의 설명은 뭐겠습니까? 더 제공한다면요.
공간을 더 크게 한다면 P값 늘어나죠. 왜 줄어요? 그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개체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다시요. 이제 여러분 35번 와봐요. 이런 거 꼭 한번 여러분 이것도 한번 꼭 보세요. 내내 교과서에 나온 그래프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것 쭉 보면서 돌말이 누구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한번. 돌말의 개체수는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빛의 세기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빛의 세기 받죠? 얘도 분명히 받아요. 수온유 받는다니까요? 영양염류요 받아요.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과 돌말의 개체수 변화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얘의 영향을 받았고 이 부분은 얘의 영향을,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볼까요? 기억 돌말의 밀도는 했는데 밀도라는 게 면적당 개체수니까 지금은 하나의 면적 안에서 이 개체수를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그럼 개체수가 곧 밀도예요 그냥. 그럼 니들이 읽어보세요. 돌말의 밀도는 봄에 가장 높다. 맞다고요.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 가을에 돌말 개체군의 영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는 가을을 보세요. 수온이 있다. 어때요? 지금 돌말의 개체수인 요 중간에 이 값이 제한을 하는 요인이라고 했어요. 가을의 돌말 개체수를 제한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수온이거든. 수온. 그럼 이 끝자락을 잘 보라고요. 얘가 초반에 쭉 늘었죠. 왜 늘은가 했더니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늘어난 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양염류가 커져서 그래요. 먹이가 많아서. 그런데 먹이가 계속 많아지는 거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뒤에 가면 떨어지고 있죠. 왜요? 어떤 온도 이하의 온도로 얘가 떨어지면 얘들의 생체 활동이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가을에는 수온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럼 이거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작용이 되겠죠? 그죠? 비생물적 요인에 의한 거니까. 다음 여름에 돌말 개체군의 생장을 여름 한번 봐봐요. 이 돌말의 개체수를 제한하는 요인은 누굴까요? 여름에는 누굴까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그래요. 먹이에요. 이때는 또 각 계절마다 돌말의 개체수에 제한을 주는 요인이 따로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라고요. 근데 대충 눈치코치 있으면 다 풀어요. 왜 틀릴까요? 그 순간만큼은 뇌를 놓는 거죠. 배를 틀립니다. 그런 거 절대 없이 하도록. 다음엔 됐어요. 그다음 넘겨서 야 44번 와봐. 44번. 이건 시간은 그렇게 그래도 걸리진 않는 문제인데 44번 한번 풀어봐봐. 근데 교담인데 혹시 자기 집 컴퓨터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한 사람?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이거 다 작살났네 나. 외장하드도 인식이 잘한데 이것도 잘 안 넘어가. 환장하고 있어 지금 아주. 하지마 되네. 작업하는데 이건 불편한 게 아니야 지금. 아침에 와서 5분 동안 칠랑 했잖아. 꼭 빼고 와야지.
야, 44번 봐봐봐. 여기 A, B, C종 중에 빈도가 제일 높은 게 누구야? 빈도가 제일 높은 애. 박스가 제일 많은 애가 누구냐고. C종이지, 동그라미. 맞지? 밀도가 제일 큰 애는 역시 C종이지. 삼각형 몇 개냐? B종 7개 아니야? 그치? 근데 동그라미는 몇 개야? 8개잖아. 그럼 우점종이 누구라면 C종일 거 아니야? 이렇게 금방금방 표가 나거든. 아까 먼저 빼고. 알았어? 그러니까 밀도도, 상대 밀도도 크고, 그 다음 뭐도 크고, 빈도도 크고. 알았어? 그런 것들로 우점종을 찾는다는 얘기야. 그럼 기억. B종의 밀도는 제곱미터당 7개다. 무난하죠? 다음 니은 A에서 C 중에 P도가 가장 높은 종은 B종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개가 차지하는 면적은 서로 같다고 그랬죠. 두 번째 줄에. 그렇다면 P도는 누가 제일 커야 돼요? 개체수 많은 애가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B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C종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A종의 빈도와 B종의 빈도는 서로 같다. 한번 찾아봐. A종 박스 몇 개냐? 3개. 그 다음에 C종, B종 박스는 3개네? 같네? 같다라고 해야 돼. 이런 거 조심하라고. 사실 이렇게만 나오면요 시간 금방 많고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그죠? 여러분 그 45번 밑에 보세요. 지금 내가 찍어주는 게 뭔지 알아요? 기출이 됐던 문제를 변형시킨 거예요 이게. 자 문제 보시면 A종과 B종을 각각 단독 배양한 게 가예요. 보세요. A종과 B종을 단독 배양했더니 이렇게 형성이 되는 애예요. 이거 여러분 실험 2번 한 거야 이거. 알았지? 같이 놓은 거 아니라 2번 따로따로. 같이 키우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 뭐야? 백호. 경쟁이야 경쟁. 알겠지? 애기 집신벌레, 뭐 집신벌레. 기억나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구간 완에서 그러면 다시 이거 피우는 거야. 봐. 각자 구간 완에서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뭐 물어보냐면 이거 물어봐 이거.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가 뭐야? 이론적 생장곡선. 얘들은 실제 생장곡선이냐 그거 묻는다고. 환경저항이 작용한다 맞단 말이야. 기억은 어디에다 나오는 문장이니까. 구간 2에서 그럼 여기네. B종의 사망률 분의 출생률은 1보다 크다. B종은 지금 죽어가고 있지.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 아니냐. 1보다 작다가 답이지. 다음 X에서 라고 했거든. A종과 B종은 생체적 지위가 겹친다. 서식지 X에서는 겹쳐요 애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하나를 죽여버리게 되죠. 야 여기서 질문. 여기 높이를 잘 봐. 그냥 막 보지 말고. A종과 A종 입장에서는 말이야 그냥 단독 배양을 했을 때보다 개체수가 더 늘었냐 줄었냐? 줄었어. 얘도 싸움을 하고 얘하고 싸움을 하고 죽는다고 얘도. 알겠지? 그러니까 경쟁은 둘 다 피해를 보는 거야. 둘 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 50번에 2번 같은 게 여러분들 꼭 해봐. 숫자 쓰는 거니까. 알겠지? 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 뒤쪽으로. 어디를 가냐면요. 음. 71번 와봐요. 내 말 명심해요. 71번처럼 연도가 써있고 이런 문제부터 푸세요. 알겠죠? 그런 문제부터 여러분들 풀기 시작하라고. 연도가 써있는 문제부터 풀면요 그 문제 유형과 비슷한 게 문제집일 거예요. 알았지? 특히 뭐 77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 74번 같은 문제랑 유사한 문제잖아요. 기출문제로. 맞지? 그래서 거기 있는 유형들의 문제들은